식민지 계약, 노예 계약, 윤석열 정부의 체포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체포 원전 수출을 위해서 한전, 한수원과 미국 기업 사이 50년 동안 불리한 협상을 맺었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한수원은 국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장 사장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꺼들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얼마나 더 꺼들거렸는지 아시겠죠? 꺼들거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사업을 직접 챙겼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죠.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고 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체코에서 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불리한 협상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한수원. 대통령실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라며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예,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른바 노예 계약이었다, 굴욕 계약이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고 관련 내용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있어서 물리력을 동원하고 이런 특검의 집행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라고 앞서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검보에 대해서 고발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오늘 저녁이기 때문에 곧 접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치소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 했던 것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 미수,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김건희 특검을 고발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지금 패널들께 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력을 지난 1일에는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2차 집행 지난 7일 때는 이제 물리력을 동원했는데 그때 뭐 의자가 같이 윤 전 대통령이 의자와 함께 뭐 바닥에 내팽개졌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CCTV 영상 공개한다라는 민주당의 추진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사건의 정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진실을 알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히려 윤석열 측이 특검을 고발한다? 이거는 저는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정말 윤 어게인이 다시 활개치도록 하는 뭔가 지금 반발의 심리를 유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CCTV 공개해서 사실은 검증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국감까지 정말 법사위가 이런 특검에 있어서의 윤 대통령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제대로 된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들이 계속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예,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직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법 100조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때리거나 아니면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런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하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목적의식이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강제력으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필요한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명확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법 앞에 모든 것들은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주장할 근거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은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 미수,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김건희 특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다, 너무 가혹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검을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영상이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질 가능성이 전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개 요청을 했을 때는 뭐 모든 국민에게 이걸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도 이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뭐 열람을 통해서 보거나 뭐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국회 정보위에서 이 좀 민감한 정보들을 다룰 때 열람만 하고 뭔가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키는 것처럼 이것 역시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과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집행 과정에 그냥 목리를 부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시비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가릴 수밖에 없는 이 재판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그 재판에 참여하는 특검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재판에 그리고 광청하는 사람들이 그 영상과 관련된 소상한 내용들을 아마 접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저는 이것을 괜히 건드렸던 이 특검이 아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자충수로 인해서 국민들이 굳이 알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이런 진실을 좀 더 소상히 알게 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유영 의원님, CCTV 공개가 더욱 공개해라라는 여론 쪽으로 좀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아마 이게 예정된 수순이었을 겁니다. 특검을 고발함으로써 체포 실제 시도를 위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고발이었는지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특위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방어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지는 저도 의구심을 가집니다. 예, 자충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특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백다잉커가 브리핑을 해주었던 체코 원전 수출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업체와 공개되지 않았던 합의문이 있었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죠. 향후 50년 동안 이런 노예 계약에 묶여 있다 그러면 우리 원전이 어떻게 수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 발목이 잡힐지 우려가 큽니다. 물론 아직 비밀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그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절차와 그런 규정과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좀 요청을 한 부분에 더 정황이 드러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이 원전 수주에 대해서 너무 정치화를 한 것이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되돌아보면은 대왕 우리 고래 프로젝트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에 실패하면서 정치적인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계속 외교 순방을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건 사고가 많아서 지지율이 계속 급락하면서 어떻게든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는 꼭 성공해야 되는 그들한테는 시급한 사안이었다는 것이고요. 예. 원전 수주는 뭐 대박이다 이러면서까지 홍보를 대통령이 직접 했었기 때문에 이 체코와의 계약 과정에서의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노예 계약이 결국에는 이루어진 거 아니냐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면에서의 이 원전이 이렇게 정치화되는 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이 부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그런 상임위에서의 여러 그런 질의들을 보면서 아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 내막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더 파악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너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조급했을까요? 네, 제가 볼 땐 민주당이 좀 성급하게 프레임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원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시공 기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을 수주할 때 프랑스와 그리고 미국 이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이 경쟁 수주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웨스팅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로열티 문제 가지고 소송을 한 겁니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해가지고요. 네. 결과를 낸 상태에서 최종 그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계약을 따내는 게 있고요.
서로 간에 소송이 길어지기 때문에 서로 뭔가 조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후자를 택했죠. 왜냐하면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원전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에 굉장히 소송에 매여가지고 그 시장을 놓치느니 그렇다면 우리는 시국 능력이 있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윈윈하자고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1조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조 원은 뭐냐면 물품이나 용역 구매할 때 한 8천억 들고요. 로열티 부분이 한 2천억 듭니다. 그래서 한 기를 할 때 1조 원이 드는 건데 그거는 우리 기업들한테 하느냐 아니면 웨스팅하우스에 되느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마스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한미 간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선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시국 능력 때문에 원전의 어떤 기술, 시국 능력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셰일이나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300기의 어떤 원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기당 10조이기 때문에 3,000조의 어떤 시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상을 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기술과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같이 시공 능력과 더불어서 같이 하겠다는 조인트 벤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를 노예 계약이다, 신민지 계약이다 이렇게 폄하하기 전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를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성춘 의원님. 일단 대통령실이 진상조사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약간 논점이 조금 흐려져 있는 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쪽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체코와의 원전 수주 계약을 진행 중이니 뭔가 원만하게 합의를 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이 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쪽은 빨리 그 협상을 마무리하고 체코와의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뭔가 본인들의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리한 테이블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적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기사, 제가 검색해본 기사에서는 모든 원전 전문가들이 이건 불리한 협상이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예. 제가 못 찾아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원전 전문가도 이거는 충분히 원천 기술 갖고 있는 쪽과 이 정도의 협상은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좀 조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저는 조급한 그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해서 불리한 협상은 이 비공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고 좀 보는 것이거든요.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의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불리한 계약을 초래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는 걸로 보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원전 기술에서 후발주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6개국입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체코는 유럽 시장인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EU라는 경제권이 묶여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수출 실적을 높여야만 추후에 다른 국가, 다른 대륙으로도 수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수치상,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손해볼 수도 있지만 수출 실적 역시도 무형의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사하고 어떤 불이익적 조사가 있었는지 지켜봐야 되지만 우리가 방산 수출에 함에 있어서도 로열티 지불 때문에 저희가 손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출 실적을 늘리고 있는 거는 그것이 다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진상이 드러났을 때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0초만 좀 더 붙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저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하나 좀 확실하게 해주실 게 있습니다. 원전 수출에 동의하십니까? 원전 지금 탈원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었잖아요.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그거를 윤석열 정부 때 생태계를 복원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감원전을 얘기합니다. 감원전이 뭐냐면 지금의 앞으로 추가 원전은 짓지 않고 기존의 원전만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수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전에 지금 그러면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렇다면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원전의 정치화라는 거예요. 지금 원전에 대해서 체코 수주에 대한 그 노예 계약을 한 거에 대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 때부터 민주당이 그럼 원전에 대해서 너네들 정치적 입장이 뭐냐라고 시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건 명확하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그 속담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와 함께 SMR의 활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공약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전 찬반으로 가면 이게 내용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한수원 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합의문 그래픽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지금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요.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 한 기를 다른 나라에 우리가 수출 성과를 내서 지어주면 최소 1조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물품을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다 해서 1조 원씩을 미국 업체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SMR 등 차세대 원전 독자 개발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우리 기술이 써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유럽이나 주요 원전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 합의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너무 과했느냐,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감내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그래도 체코 원전 수주가 더 중요했어라고 판단한다면 주관적인 영역일 수 있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 진상조사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역사적으로 짚어보면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 정부가 이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을 두고 이미 이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윤 전 대통령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는데 당시 상황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은 지지율을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의 아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최종 계약 전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신현영 의원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닐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거가 있다는 게 이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외국에 가서 사고만 치고 다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장사를 하고 다녔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전이 대박이다라고 했던 보수 정권에서의 그런 잘못된 민낯이 드러나는 한 사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쁜 소식 쾌거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말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민주당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의 협상 가운데 이 원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일정의 펀드로 했는데 그 가운데 마스카라고 해가지고 조선업 관련해가 1,500억 달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원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을 보고서 이게 노예 계약이고 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최종 계약 전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럼 어떤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정의 리더를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국민적인 어떤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닐까 싶고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 내에서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느냐면 일종의 가성비가 좋은 제조업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방산이든 반도체든 조선이든 그리고 원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여기서부터 소위 말해서 협상이 구체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분과의 대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역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